네, 안녕하세요. 두커테니스입니다. 오늘 포핸드 관련돼서 좀 두 가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열정 테니스님이랑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에 있어서 코일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의 그 비틀림이죠. 비틀림으로 해서 이 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코일링이 없이 팔로만 이렇게 치는 스윙은 한계에 부딪히고 팔에 많은 무리도 일으키는 게 그게 당연한 이론입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등뼈 자체가 다 다닥다닥 여러 개의 등뼈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허리, 뭐 고관절, 그 다음 이제 무릎, 발목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꽈야지 되는지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 여기 발 지면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서부터 쭈쭈쭈쭈 다 이렇게 휘는 것도 코일링이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 골반부터 하체는 가만히 있고 골반부터 이렇게 비틀은 것도 코일링이죠. 네, 어디서부터 그 꼬았느냐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일링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부작용은 뭐냐면, 팔꿈치를 코일링을 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꼬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이렇게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영상이 최근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페더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수들의 영상은 이 팔꿈치가 이 등 뒤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존 쓰는 키리오스 같은 경우는 세미에스턴을 잡고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치는 키리오스 정도? 키리오스 정도까지만 요렇게 되는 이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요 앞에 있는 공간에서 팔꿈치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까지 오는 거에 코일링의 큰 차이가 간결하게 코일링 하는 거랑 큰 차이가 그렇게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시간이 좀 많거나 그럴 때를 한다면 모를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많이 늦어지겠죠. 팔꿈치가 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팔꿈치가 여기가 각도가 벌어지면서 다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붙인 상태로 치게 되면 이게 다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회전으로밖에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면서 팔꿈치를 벌리게 되면 다운하는 이 힘과 중력도 뭐 다 도움이 되죠. 힘과 몸이 가는 힘, 그리고 회전하는 힘,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벌려야 돼요. 벌리되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코일링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과도하게 하면 타점이, 저희는 상체 운동과 팔 운동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팔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상체에 회전이 있는 상태에서 팔이 펴지는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여기가 되면 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제가 지금 요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여기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은 열정 테니스님이 질문했던 이거 교정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세미 오픈 기본 자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턴으로 먼저 잡겠습니다. 이스턴으로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백. 자, 테이크백을 할 때 지금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테이크백 해서 팔꿈치를 벌리면서 다운. 자, 이 자세가 지금 잘못된 자세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코일링은 비교적 잘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체까지 다 꼬았어요. 최다 이만큼이나 꼬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타점이 달라져가지고 좋지 못한 샷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상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당기는 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여기 왼쪽 골반 있죠? 왼쪽 골반만 제가 이쪽으로 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쭉. 자, 그 느낌으로 다시 밀어볼게요. 이렇게 있었죠? 쭉. 네. 자, 지금 제 등 쪽으로는 코일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즉, 요 상체의 요 각도가 이렇게 거의 저쪽을 바라보는 요게 되지만, 골반도 뉴트럴 스탠스가 아닌 세미 오픈 스탠스라면 골반까지 이렇게 같이 돌리지 마시고, 골반은 약간 최대한 이쪽을 바라보려고 하고, 상체는 이 윗부분은 이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비틀림을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더러 아마 자세 보시면은 아마 이런 자세가 될 거예요. 이런 자세. 이게 맞아요. 저는 지금 어떻게 되냐 생각할 때, 코일링 엣지 자꾸 이렇게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골반만 틉니다. 자, 그러면은 됐어요. 그러면 교정 됐어요. 하나, 다운, 허리. 하나, 다운, 허리. 자, 이런 식으로. 자, 열정 테니스님, 그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저처럼 아마 교정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체는 약간 고정하면서 상체만 돌리고, 그러면서 오른쪽 힙은 살짝 빼줘요. 오른쪽 힙이 살짝 빼주고, 왼쪽은 살짝 틀어줘요. 이 상태에서 왼쪽만 살짝 틀어줘요. 등 근육 쭉 당기고. 그런 상태에서 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기죠, 여기. 지금 말한 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샷이 돼서, 이렇게 꼬을수록 공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막 치게 되면 더 당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포워드 스윙이 나가게 되면, 인사이드, 아웃, 다운, 인사이드 안에 들어왔지. 인사이드 시작이 여기 정도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밀어주는 구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까지 뻗었기 때문에 이게 감아서 돌아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을 탁 질러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을 안 하고, 제가 말하는 요 부분을 안 하고,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그러면은 또 각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공이 바로 엎어지기 때문에 공이 안 나가요. 밖에서 하게 되면은 공이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공이 계속 안 나니까 계속 밀어치라고 해요. 계속 밀어치세요 이 말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밀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끝나버려요. 이 상태에서 팔이 이 인사이드, 제가 말하는 이 골반 요 라인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몸 바깥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공 치세요 그러면은 딱 치면은 이게 바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공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치면은 공이 이게 더 빨리 엎어지게 돼요. 스윙 궤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이 엎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치라고 하죠. 그러면은 억지로 막 밀어치게 돼요. 밀어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안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 미는 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팔을 당겨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상체가 더 늦게 가야 되는데 상체를 당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밀긴 밀었고 감긴 감아야 되니까 상체를 감으면, 그러면은 이런 스윙이 돼버려요.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쪽에서 보면 바깥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치면 미세요. 다 밀었는데 감긴 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자세가 돼요. 그쵸? 이렇게 치게 돼요. 이렇게 미는 거 계속 밀라고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밀게 돼요. 그러면은 밸런스도 무너지게 돼요.
계속 밀고 미는 상태에서 당기긴 당겨야 되는데 어떻게 당기지? 쓸 수 있는 거는 몸통밖에 없네. 몸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제 초창기 포핸드 보면 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막 이렇게 상체 제어가 돼서 팔이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구독자님 질문, 밀어치다가 이렇게 민 다음에 그 공의 상부를 스핀을 거는 엎어치는 이러한 타법이 돼야 되는데 밀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밀으면 이게 땅이 또 처박아지고, 그 고민이라는 그 내용은 일단은 공이 요 자기 몸에서 너무 가까이 오면 스윙이 앞으로 밀어칠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가까우면 앞으로 밀어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밀어치면 힘을 올려치는 그 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옳지 못한 스윙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공이 약간 더 조금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을 여기 좀 공간을 만들고 치라는 게, 공간을 만들어 치는 게 바깥이 펴졌을 때 가고 나서 팔이 온 다음에 이게 돌아오면서 여기가 멈춰지기 때문에 처지면서 이 기준점으로 이렇게 감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아지면 미는 구간이 짧아지죠. 그 미는 구간은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걸 이용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임팩트 존에서 이게 약간 밀어지는 구간이 생기면서 쳐지는 거예요. 이 몸에 이렇게 밀어주는 게 없이 그냥 팔만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는 구간이 없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바로 엎어지겠죠. 그러면 공이 짧아지면서 스피드만 떨어지겠죠. 그거는 체중 이동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쓱, 발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앉아서 이 정도로 되면 몸이 이만큼이 움직였죠. 지금 이렇게 이게 미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팔은 똑같이 스윙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스윙이 되면서 좀 밀어주면서 빵 자연스러운 밀면서 마지막에 스핀을 꺾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이 너무 몸에 붙어 있으면 저도 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을 조금 떨어지게 하되, 공을 조금 떨어지게 하되, 공이 또 너무 민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는 거 치면 몸이 균형이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면 더 스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을, 이 범위 구간을 명확하게 그 선정을 하고, 공이 거기 들어올 때, 그 존에 들어올 때까지 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갖고 공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밀 수도 없고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스윙이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너무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걸 또 앞에서 친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상태에서 체중 이동까지 돼서 빵 치는 요 구간이 올 때까지를 공간적으로 잘 계산해서 공을 기다렸다가 쳐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요 구간은 알겠어. 근데 공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지날 수도 있고 여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떨어지면서 여기 올 때 높이가 어디가 되겠구나,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 구간에 딱 와. 그러면 잘 준비했다가 빵 치면 되고, 내 구간은 여기가 맞는데 공이 아주 떨어지고 있네. 그럼 여기 올 때는 한 요 정도가 되겠구나. 그럼 자세를 낮춰서 거기를 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성격이 급해. 그리고 나는 발이 빨라. 그러면 내 존은 여기야. 근데 공이 오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면서 존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 존에 왔을 때 빵! 준비하다가 조금 더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시간이 돼.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서 그 존에 딱 맞는 순간 빵!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만의
앞에 임팩트 존의 구역에 거기서 맞춘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고, 거기 너무 좁으면 밀 수밖에 없어요. 밀 수밖에 없으면은 팔로우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공간을 벌려서 공간을 벌린 상태에서 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벌린다 하더라도 팔이, 주먹이 바깥에서 이렇게 치면 궤도가 꺾일 수밖에 없어서 공이 엎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벌렸다 하더라도 주먹이 요 치구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는 쪽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되면서 팔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외국인 어떤 유튜브 코치가 이렇게 X, O 뭐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흉내내 볼게요. X, O 제가 막 댓글 막 썼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피니쉬를 하는 페더러랑 알카라즈랑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잘못된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립이냐, 이스턴 그립이냐, 이 상태에서 세미 웨스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미 웨스턴 그립이냐, 그 두 그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인사이드 아웃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래에서부터 밀어치는 옛날 클래식 타법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그냥 대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엎어치면 X, 이렇게 올려치면은 동그라미, 그딴 식으로 써는 거에 대해서 막 댓글을 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제 뭐 그렇게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초보자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맞다, 뭐 선수 따라하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모방하고 있는 페더러나 알카라스는 공이 맞은 다음에 밀어주면서 위에를 깎으면서 스핀을 주는 그 밀어지는 드라이브 스핀인 거고, 지금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거는 맞은 다음에 이 자체가 같이 들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라켓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그 뭐랄까 밀어치는 그러한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친 다음에 같이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둘 다 좋은 타법인데 어느 타법이 옳고 어느 타법이 틀리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대중 없이 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